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입니다. 그때 그 사고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과거 중대재해 사례를 보고 만약에 그 사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나 예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해설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신인재 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오늘 해설해 주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국민을 또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1월 5일 날 이제 평택의 한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출동하신 소방관님들이 또 세 분이나 이렇게 순직하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게 휴일날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근로자들은 없어서 근로자들의 이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2020년도에 1년 전이죠. 2020년도 12월 말에 20일 날에 이제 5층 슬라브를 치다가 붕괴가 되면서 5명이 추락해서 3명이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이 받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의 사고 사례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현장에서 또 작년에 이제 근로자 사고도 발생했던 사업장이긴 한데, 근데 요 재는 이 최근에 발생한 사고 화재의 경우에는 근로자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 어떠한 조항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자 피해는 없어서 중대법에 이제 적용될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호에 보시면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이 재작년도에 이제 사고가 한번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전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사고가 났다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일단은 위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예상될까요? 만약에 이제 처벌이 되면은 그런 관리 체계를 제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못한 그런 책임으로 아마 기업 또 건설회사의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사업장에서는 많은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고들이 무심결에 넘기면은 나중에는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1930년대 이제 미국의 하인리가 이런 법칙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칙은 많은 사업장을 다니면서 그 당시에 한 5만 개 이상을 조사를 하면서 사고의 경향을 보니까 조그만한 큰 사고가 이제 한 건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한 29건의 중상해가 있었고 또 한 300건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고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했었더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달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재발 방지를 하고 또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종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시행령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4조 7호에도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경영에 반영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회사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또 그 위험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고 또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들이 발견되면은 서로가 시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대에 있어서 안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사자의 의견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도록 법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굉장히 처벌법으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처벌법으로 여기지 말고 안전경영의 백서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를 막고 안전한 직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었던 사례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큰 사고 발생했던 안타까운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어떤 처벌이 나올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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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